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이 트럼프라는 분이 8년 만에 또 하게 된다면은 2016년 말부터 17년까지 뭐가 잘 되었나, 이제 그게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챗GPT가 있고 클라우드 AI가 있는데 그때 뭐가 잘 나갔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답이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8년 전에 이제 뭐가 잘 나갔냐 보니까 금융주가 잘 나갔대요, 그때. 방산 쪽도 좀 잘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트럼프가 2016년 말에 대통령이 됐는데 17년에 한국 주식이 꽤 잘 나갔어요. 요번에는 정책이 많이 다르니? 아니면 비슷하니라고 하니까 뭐 그냥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예.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부터 해주신다면요. 네, 그 5월, 10월이었는데, 제가 그 5월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올해는 미국은 재선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아마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별로일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좀 더 좋았고, 한국은 좀 별로였습니다. 특히 놀랍게도 코스닥은 이렇게 장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5월, 10월에 못 올랐더라고요. 지금 11월, 4월이 다시 오기 때문에 아주 환상적인 11사 천국이 시작이 되는데, 한국부터 정리를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홀수의 수익률이 짝수회보다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고요. 우리가 예를 들면 IMF 후부터 코스피 지수에 투자를 했다 하는데, 홀수에 투자를 했으면은 17배 정도를 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짝수에 투자를 했으면은 마이너스 65%. 코스닥 같은 경우도 홀수회가 17배, 그리고 짝수회가 마이너스 96%. 네, 이런 거를 좀 알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11월부터 홀수회가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미국으로 넘어가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11월, 12월에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왜냐면은 정치적 불확실성 하나가 해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 1년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2025년인데요. 그게 옛날에는 썩 안 좋았었는데 한 1980년대 그때 후부터는 대통령 1년차에 미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꽤 잘 나가고, 그리고 5로 끝나는 해 2025년이잖아요. 이때는 미국 시장이 단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도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올해보다는 살짝 덜 좋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국 대선이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대선 이후 주가 흐름을 좋게 보신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누가 될 거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머리 모양을 보면 트럼프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5월에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바꿨는데, 그때는 이제 의도를 별로 안 했는데 사람들이 와, 트럼프 비슷하다 해가지고 보니까 그렇네. 실제로 요즘 여론조사 가는 거를 보면은 박빙처럼 보이나, 이제 베팅 시장,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걸고 베팅하는 시장은 지금 대충 트럼프가 60에서 65% 정도 확률로 앞서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35에서 40% 정도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경합주가 7개가 있는데 모든 주에서 트럼프가 근소하나마 앞서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트럼프가 될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왜 좋아요? 저는 코인쟁이 아니겠습니까? 코인쟁이. 예. 주식도 아마 트럼프가 되는 게 더 좋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되는 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기대심으로 코인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1억도 뚫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도 코인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대놓고 지지합니다. 왜냐면 그가 제 자산을 올려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문에 원래 역사적으로 11월, 12월 한국 미국 주식시장 어떻고 2025년 상반기 어떤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홀세가 한국이 좋고 그다음에 11월에서 4월 주식시장이 좀 좋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럼 지금 투자하면서 혹시 가장 큰 고민은 뭐고, 요즘엔 현금 비중 늘리고 계세요? 추가 매수하고 계세요? 지금 현금 비중을 늘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지금. 지금 이제 다 들어가야 되고요. 네, 다 들어가야 되고, 특히 6개월 동안에 굉장히 액티브하게 좀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될 거고, 고민은 그러니까 사실 뭐 어디서 돈을 더 많이 벌까 그거죠. 어차피 돈은 벌릴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돈을 벌릴 텐데 어디서 제일 많이 벌릴 것인가? 뭐 개인적으로 뭐 당연히 코인 쪽이 기대 수익이 제일 높고요. 여기서 기대 수익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수익은 그 6개월 가서 봐야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다 좋다고 봤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채권, 금, 은 다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놀랍게도 거의 모든 자산이 다 좋아 보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싫어하는 자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제 기대 수익률 면에서 보면은 코인이 제일 높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주식이 더 높을지 원자재가 높을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원자재가 그래도 주식보다 조금 더 기대 수익이 높을 것 같고요. 금 쪽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채권이 되겠죠. 내년 상반기 올해 10월, 12월 수많은 자세, 어떤 자세 수익이 높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채권, 코인, 원자재 다 좋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사실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일단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네.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홀수의 수익률이 짝수보다 좋습니다. 사실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홀수가 짝수보다 좋은가? 기본적으로 짝수해에는 미국에서 늘 선거가 있어요. 그게 중간 선거가 되었든 대선이 되었든 무조건 1년에 한 번은 그 미국에서 선거가 있는데, 그게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도 보면은 짝수의 선거가 유난히 좀 많더라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선거가 굉장히 많았어요. 50개국인가 60개국인가 선거가 있었고, 그러니까 한국도 총선이 있었고요. 25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선거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단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홀수의 수익률이 확실히 높아요. 짝수랑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근데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홀수와 짝수의 수익률 차이가 조금 적은 편인데, 이제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에서 선거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대신에 미국은 그 선거를 위해서 돈을 많이 풉니다. 그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그 주식 수익률을 좀 부스팅하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그 돈이 사실 미국에만 있는 거지 해외까지 빠져나가지는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이유로 홀수의 짝수를 보면은 홀수가 전반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좋기는 한데, 홀수 짝수 효과가 미국은 좀 살짝 적은 편이고 딴 나라에선 극명하게 두드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11월, 12월 2025년에 주식 쪽에서는 유망 섹터는 어디로 보세요? 어떤 주식을 사야 할까요? 그게 궁금했어요. 지금 이 트럼프라는 분이 이제 8년 만에 또 하게 된다면은, 저 해리슨 분석도 아예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8년 만에 이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 되죠. 2016년 말부터 17년까지 뭐가 잘 되었나. 이제 그게 보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신으로 섬기는 AI가 두 개가 있어요. 챗GPT가 있고 클라우드 AI가 있는데, 그래서 두 신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뭐가 잘 나갔니? 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 답이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8년 전에 이제 뭐가 잘 나갔냐 보니까 금융주가 잘 나갔대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뭐 JP 머기라든지 골드맨삭스 이런 애들이 많이 나갔다고 하고, 방산 쪽도 좀 잘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공화당 쪽이 이쪽이 강하잖아요. 그 에너지, 방산 뭐 이런 쪽. 실제로 그때 방산주들도 꽤 잘 나갔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너지 쪽도 꽤 잘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방산주 쪽에서는 이제 그 보잉이 꽤 잘 나갔대요. 그때 1년 동안에 80% 올랐대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 트럼프가 가지고 감세를 하고 막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빅테크도 꽤 잘 나갔습니다. 물론 빅테크는 그때만 잘 나간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도 잘 나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 2017년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2016년 말에 대통령이 됐는데 17년에 한국 주식이 꽤 잘 나갔어요. 그때 계속 2,000으로 횡보하고 있다가 2017년에 한때 2,500을 뚫어가지고 2,600까지 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섹터들이 잘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요번에는 정책이 많이 다르니? 아니면 비슷하니라고 하니까 뭐 그냥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예, 그래서 그냥 얼추 비슷한 섹터들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두 신님들이 이제 답변을 해주셨어요. 자, 정리하면 섹터 키워드가 그 금융, 그 에너지, 방산, 그리고 산업쪽도, 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9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했잖아요. 네. 금리 인하 시기에는 투자 방법은 좀 달라져야 하는지, 인하 시기 역사적으로 올라간 금리 인하 수혜주는 뭐고, 또 궁금한 게 원래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이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하면 주가가 항상 뭐 오르고 떨어질 거는 없을 텐데 어느 쪽 확률이 높나요? 그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면은 그 테크 쪽들을 좀 많이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수익이 좀 덜 나오는 그런 테크 섹터. 왜냐하면 이게 좀 유식한 말로 DCF라는 게 있거든요. 한마디로 DCF라는 게 그 기업 밸류에이션에 써있는 모델인데, 이게 어떻게 되면은 미래 현금 흐름을 이제 쫙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현재 가치로 끌어내리는 방법이거든요. 그 현재 가치로 이제 할인하는 그 이자율이 줄어들어요. 금리가 줄어들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쪽으로 그래서 수익이 좀 없고 수익이 좀 미래에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의 가치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동산 리츠 뭐 이런 것들. 왜냐면 걔네들은 머기지 효과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금리가 줄어들면은 아무래도 그 머기 이자를 좀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부동산 관련 뭐 리츠 이런 그 회사들이 미국에서 꽤 잘 나갔고요. 네, 그리고 그 중소형 주들. 왜냐면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금리가 좀 낮아지고 돈이 좀 많이 풀리고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부채를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그게 그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뭐 이런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은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시장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금리가 인하되는데 여기서 경기 침체가
같이 온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금리 인하 효과보다는 경기 침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미국 주시장이 박살 났거든요. 근데 저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냥 주가만 보면 돼요. 최근 1년 동안 계속 올랐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쭉. 그건 뭐가를 의미하느냐. 주식시장은 보통 6개월 후에 경제를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쫙쫙 오르는데 경기 침체가 온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금리 인하 시작하면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안 온다니까요. 네, 그렇죠. 올 수가 없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냐라는 거죠. 그 말이 안 됩니다. 네. 근데 그거를 많이 간과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오니까 주식이 떨어진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주식이 경제보다 먼저 나가기 때문에 그냥 주식을 보면은 경기 침체가 안 오겠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년은 안 와요, 반년. 미국 주식이 최근 15년 동안 매우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엄청 올랐죠. 네.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갑니다. 근데 광진이도 미국 주식 좋다면서 내년에. 단기 텀이랑 장기 텀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미만으로 투자를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3개월, 6개월, 1년 동안에 주식이 올랐는가? 그럼 그 모멘텀 보통 1년은 더 가거든요.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것만 보면 돼요. 최근에 주식 주가가 오르고 가고 있는가? 뭐가 제일 많이 올랐는가? 그거 따라 올라타면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그 10년 투자를 할 경우,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 장기 투자를 한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밸류에이션이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지금 비싼가 싼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제 이해도 못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10년 투자를 하려면 무조건 밸류에이션인데 한마디로 지금 피배가 어떠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미국 주식이 지금 역대 두 번째로 높아요. 그러니까 가장 미국 시장이 비쌌을 때가 2000년 나스닥 버블 깨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가 사실 지금이랑 좀 분위기가 좀 살짝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AI고 그때는 인터넷이었거든요. 실제로 인터넷이 우리의 그 인생을 바꾼 거는 맞긴 맞는데 근데 2000년 그때는 쓸모없는 인터넷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걔네들이 말도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 팔리고 있었고 걔네들이 추락하면서 당시 나스닥이 2년 만에 85% 빠졌습니다. 10년 투자할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뱅가드, 골드맨삭스 다 지금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 걔네들이 말하는 10년 미국 주식 기대 수익률이 예금보다도 더 낮습니다. 특히 기술주에 관련해가지고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에 빅테크 이만큼 올랐네, 미래 10년도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틀렸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어차피 근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보통 단기 투자를 하실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아직 미국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저는 6개월, 1년 텀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모멘텀 꺾이면 그냥 빠져나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빠져나갈 때가 아닙니다. 이머지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머징 시장도 좀 이제 여러 개가 나눠져 있는데 가장 이제 큰 이머징 시장이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습니다.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얘네들도 10몇 년 동안에 열 몇 배 올랐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인도 주식의 퍼가 미국보다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인도 주식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모멘텀이 완전히 살아있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도 인도도 장기적으로는 주식시장은 밝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중국은 정반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 2007년에 상해지수가 최고점을 찍고 아직도 그걸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15년에 한번 버블이 와서 쫙 올라갔는데 그때가 상해지수가 다시 5,000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도 3,000대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정반대. 여기는 모멘텀은 완전히 죽어 있으나 그러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 거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엄청 싼데 모멘텀이 없는 데를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은 모멘텀이 완전 붙어 있는데 비싼 데를 투자할 것인가, 이런 데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두 개를 동시에 다 하는 겁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특히 A냐 B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냥 A와 B가 좋은 방법입니다. 자, 금이랑 은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까요? 아주 심플하게 보면은 그냥 금이든 은이든 주식이든 그냥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이 되는 건데, 근데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같은 경우는 수요가 어디서 오냐 하면은 주로 중앙은행들이 지금 많이 사들이고 있어요. 그 중앙은행이 한 1980년대부터 한 10년까지는 금을 많이 팔았거든요. 2010년부터 다시 그 네트 바이어, 그러니까 더 많이 사는 쪽이 되어갔고, 그리고 2022년인가 그때부터 그 중앙은행의 금 사재기가 역대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고 올해도 작년 기록을 벌써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even the money printers are buying gold. 한마디로 돈 찍어낸 놈들도 요즘은 금을 사고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두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지금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이제 해칭하는 차원에서, 특히 미국과 좀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이 그 중앙은행이나 그런 걸 통해서 금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도 미국 채권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고요. 미국 채권을 슬슬 팔고 그걸로 좀 금을 많이 사고 있고요.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죠. 거의 미국 채권을 살 수도 없으니까 지금. 그리고 인도도 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딱 보면은 미국과 좀 덜 친한 애들이 많이 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폴란드나 헝가리 이런 데도 금을 지금 요즘 많이 사고 있는데 거기 좀 불안하거든요. 러시아 때문에. 그래서 지네들이 리얼 머니라고 생각하는 금을 많이 사재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은행한테 묻고 싶습니다. 니네는 왜 안 사냐고. 니네는 왜 안 사? 한국은행이 경제 규모치고는 금 보유량이 진짜 작거든요. 뭐 한지 모르겠습니다. 은으로 넘어가면은 은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사는 거는 아닌데 여기는 산업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지금 핫한 그런 섹터들 쪽에서 은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근데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공급은 전혀 못 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가격이 상승해도 공급을 연 단위로 1.5에서 2% 이상 늘리는 것이 그냥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금광을 캐야 되고 거기 뭐 투자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태생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은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기는 한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은 생산량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수요는 분명히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은 재고가 많이 사라지고 있고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자세가 좋아 보여요. 모든 자세가. 안 좋은 게 없어. 중국은요? 중국. 중국이 돈 풀기 시작하면서 경기 부양책으로 좀 상승했잖아요. 그때 제가 심지어 중국에 있었거든요. 네. 중국에 갔는데 이제 딱 그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사회 인프라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북경 저기 변두리를 가도 강남보다 나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인데, 근데 놀라운 거는 저희가 보통 중국에 가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많고 차가 많고 미세먼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세 개가 다 없었어요.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사람도 없고 텅텅 비어있고 어디 백화점 같은 데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고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경제가 힘들다는 거고, 프라임 로케이션에 오피스에 가봐도 거기 보면 이제 63빌딩 같은 건물들 100개가 있거든요. 여기 쫙 있는데 다 비어있어 거기.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렇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도시에 살려면은 시민권 같은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도시권 이런 거.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선전에 왔어요. 선전에 와서 내가 일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시민권인가 그게 없으면은 내 애가 거기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도시의 복지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근데 그 건을 받는 이제 가장 그 훌륭한 방법은 집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 강제로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산 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거기 지금 부동산에서 35% 40% 빠졌거든요. 그 말은 그들의 자기 자본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나머지 다 부채로 샀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불만이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지금 그 부동산 떨어진 것 때문에. 그거를 부스팅하기 위해서 돈을 미친 듯이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리고 그게 당연히 중국 주식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보다는 중국 주식을 많이 따라가는 경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한국 증시가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별로 좋지 네. 않고. 그리고 내년에 또 한국 경제가 안 좋다는 전망도 들리고 하는데 네. 한국 증시 정말 가망이 없나요? 이제 뭐 밸류업 때문에 변화할 수도 있을까? 어떻게 될까요? 그 영국계 매니저가 몇 달 전에 이제 이런 보고서를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Enough is enough, 코리아. 한마디로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한국이라는 보고서를 썼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욕을 주로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한국 기업이라는 놈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그 소액주주를 털어먹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그 아마도 사기꾼들, 도둑놈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컴플레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corporate governance가 되게 안 좋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사람들 이름을 말할 수도 없다. 왜냐면은 사실 시로 모욕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나 깜빡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나는 일반적으로만 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 그래도 한국을 사라, 이게 뭔 말이냐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에도 나름대로 재벌주 중에서 사기꾼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다 같이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나 했고, 두 번째는 그 사기꾼 기업들도 사기꾼들이긴 한데 근데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corporate governance 이쪽이 너무 최악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 예를 들면 밸류업 이런 거죠, 그게. 네, 그래서 그 세 이유로 지금 이제 너무너무 한국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 왜냐면 이 나쁜 corporate governance가 더 나빠질 수는 없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건 저도 좀 동의를 하는 게, 요번에 그 총선 전에 밸류업이가 뭔가 노력하는 척이라도 했잖아요, 이번에. 그 이유는 지금 주주의 수가
주주가 1,400만 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4년 전까지만 해도 주주의 수가 500에서 60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거든요. 특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 어차피 못 사기 때문에. 근데 그 젊은 층을 잡아야 되잖아요. 20, 30대는 정치적으로 이제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세력이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60, 70대는 저쪽을 뽑고 40, 50대 이쪽을 뽑기 때문에 걔네들은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20, 30대는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 표를 잡기 위해서. 그래서 주주 친화적인, 코인 친화적인 정책을 계속 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주식 정리한 질문으로 지금 현금 5천만 원 정도 있다면 어떤 주식 좀 사면 좋을까요? 사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최근에 개별주 딱 하나만 샀는데 그게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였습니다. 비트코인. 네, 그 마이크로 스트라테지는 이제 마이클 세일러라는 사람이 이제 CEO로 있는 곳인데, 그분은 코인에 미쳤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내면은 거기다가 그런 걸 담보로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돈을 끌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고, 그러면 비트코인 가치가 오르면은 또 그걸 담보로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또 비트코인을 사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 1월까지는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라테지 주식이 정확히 똑같이 갔는데, 그 후부터는 한 3배 레버리지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비트코인이 10% 올랐다 하면은 마이크로 스트라테지 주식이 30% 오르고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역대 최고가를 뚫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갔습니다.